네, 킹스맨들이 주요 이슈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킹스맨 나왔습니다. YTN 라디오의 노효상 아나운서, 자 천하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남 수찬의 천하람입니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네. 강하다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강한 노효상 알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했고,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예, 당협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출마. 제가 원래 사실은 전남지사를 출마하라고 아유, 당해서 진짜로요? 약간 이제 불쏘시개처럼 쓰려고 했던 거죠, 저를. 아, 그 이정현 이정현은 의원이 출마하셨는데 저희 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남에서 경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경선에 불쏘시개가 되라, 역사적인 첫 경선의 주자가 되라 막 이런 거였는데 제가 내가 왜? 아니 농담이고요. 네. 제가 아직까지 전남지사를 출마할 정도 준비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요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네. 당협위원장 또 민주당에서 지역위원장을 표현하는데 네. 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까? 지방선거에서? 네, 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공천 권한이 네. 해당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잘해준다고, 친하다고 좀 이상한 사람들을 공천하고 그러면 당연히 당 전체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자, 뭐 좀 속으로 이제 점지해둔 후보 있나요? 저희 지역 안에요. 네. 저희는 사실 순천에서는 나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또 이렇게 네. 나오실 예정이라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채널A 사건 2년 만에 무혐의로 정리되나 첫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제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사건 처리 계획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약 2년간 진행된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인데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들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밝히라고 강요했다는 의혹, 지난 2020년 3월 MBC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채널A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이동재 전 기자가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검언유착 의혹으로도 불렸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검찰 측 관계자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었죠. 그해 8월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 기소했지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고요.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여전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고요.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결국 아마 무혐의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간 끌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지금껏 무혐의 됐던 그런 뭐 의견들이 묵살됐던 배경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보고가 한 12번째 보고라고 해요. 12번째요? 예, 11번 동안 지금까지 무혐의해야 된다라고 내부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 묵살됐었고, 근데 이게 지금 왜 그 주목을 받았냐라고 네. 하면 핵심적인 거는 한동훈 검사의 거취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뭐 인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이제 정권 교체기고 예. 지금 한동훈 검사가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은 굉장히 주요 요직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어느 정도 한동훈 검사가 피의자로 돼 있는데 주요 보직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될 거냐라는 면에서 좀 관심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수사팀이 보고를 계속 했는데 결정은 안 됐거든요. 그게 좀 정치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기보다는 추미애 장관이 전 장관이 네. 정원 장관이죠.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떤 사활을 걸고 명운을 걸고 진행한 거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권 뉴스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네.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관련해서 이제 결정이 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정수 중앙지검장, 또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변수 같습니다. 중앙지검장이 해! 그럴 수 있고, 박범계 장관이 너무 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냥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박범계 장관이 지휘권 행사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아까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는 우리 검찰 처분의 최종 권한은 다 검찰총장한테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을 배제시켜 놓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최종 처분 권한이 있는 사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아하. 더 이상 윤석열 총장 체제가 아니니까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다시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안팎에서 이거 너무 한동훈 검사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돋보인다는 비판들이 있다 거죠.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그 법무부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까지 하시겠냐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은 2년간 이렇게 끈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 아이폰 문제였어요. 결국은 2년간 뭐가 증거가 없어서 부분인데 결국 이게 아이폰이 잘못되면 조사 불가의 선례가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시중에도 많이 돌아요. 결과적으로는 아이폰만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던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문제가 되면 증거가 본인이 거절하면 풀 수 없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적으로 그래도 좀 감싸주자면은 네. 지금까지 11번의 무혐의 의견을 묵살한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그래도 결국은 아이폰의 잠금이 해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게 일단 근거였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받을 때 내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어요. 없죠. 예, 증거를 확보하는 거는 수사 당국의 의무인데 책임인데 그래도 한동훈 검사가 아무래도 검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그래요. 일반 그렇죠. 일반 사람이면 뭐 변호사나 그렇게 얘기할 저희면 수 이러면 있는데. 상관없는데 공직자, 고위공직자에 또 더더군다나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검사도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내놔라라고 하셨을 텐데 이 약간 좀 본인의 어떤 경력과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겠죠. 자, 우리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음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 가능성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한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 내부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런 얘기 뭐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뭐 독립운동가 비유도 했었고요. 네, 선거할 맞습니다. 때. 그래서 이미 윤석열 라인이 본격적인 몸풀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종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뭐 네, 더 이상 받으면, 걸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죠. 어떻게 중앙지검장 아니면 수원지검장, 그러니까 남부지검장.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뭐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 당선인과 너무 친한 게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금 인사에 있어서 약간의 오히려 반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본인이 믿는 사람은 어쨌거나 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다, 갈 것 같은 서울중앙지검장. 느낌이 조금 더 요새는 많이 듭니다. 네.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리 예측하는 겁니까? 예. 저는 수도권의 지검장. 저도 사실은 수원이나 중앙은 조금 너무 중앙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고 뜨거운 것이고 네, 남부 정부가 남부지검장.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동부 아니면 서부지검장. 글쎄요, 날씨 뭐 좀 우리가 이런 지켜봐야 얘기 될 것 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아마 곧 무혐의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법원 판단으로 빗장 풀린 제주 영리병원입니다. 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둔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첫 영리병원에 이어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네. 지난 17년 8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제주도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왔고요. 제주도는 이듬해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준 건데요. 녹지제주 측은 이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서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90일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녹지제주 측이 소송 2개를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 처분한 걸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죠. 이 소송은 벌써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둔 조건부 허가가 적합한지 다투는 이번 소송이었던 건데요. 이로써 두 소송 모두 녹지제주 측이 승기를 잡게 됐고 취소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개설 허가가 다시 되살아나서 녹지제주 측은 재개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네. 제주도는 다음 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사실상 재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천 변호사님. 예. 이번 소송이 실제로 왜 시작됐는지 요거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주도에서 네. 우리 제주 특별자치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원했던 거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이 외국인 대상으로. 그렇죠. 네. 좀 약간 의료 관광 이런 거 활성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음. 근데 이제 이 녹지 제주 이 측에서는 외국인들만 받아가지고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된다.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국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였고 네. 실제로 이제 해당 법률에는 내국인 의료를 하는 거를 제한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내국인 진료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여기서 반발해가지고 그럼 우리 열어봐야 적자인데 왜 합니까? 해가지고 안 열었던 거고 그러니까 당신들 이거 취소해버릴 거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던 건데 일단은 법률상의 제한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녹지제주 측에 내국인 의료를 허용해주는 형태의 물론 1심입니다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뭐 의료인들이나 이게 과연 좀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 걱정 어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녹지 제주 이쪽이 자기들도 승소할 거를 예상을 못했다는 느낌도 드는 아마도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본인들 지분을 뭐 다른 예. 리조트 사업자 같은 데다가 많이 팔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지분 확보 요건 같은 것들이 추가로 또 문제될 수가 있어서 제주도에서는 면밀하게 또 살펴보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대략 양측의 주장 입장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주도하고 녹지병원하고? 그래서 제주도 측에서는 이제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다르다. 이게 그렇죠. 본질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제주 특별법에 따른 재량 처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재량권 자체가 제주도지사에게 없다. 개원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허가 취소도 위법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번 판결을 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물론 이거는 이제 매우 제한적이긴 합니다. 네. 제주 특별자치도라는 이제 제한적인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외국 자본을 들여오는 국제병원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의료협회, 그러니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선례가 남게 되면은 선례가 앞으로 되면. 이런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한 시도들이 이어지지 않겠냐 좀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 갈까요? 네, 세 번째 소식 부산대 조민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입니다. 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7년 만에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부산대 측은 이날 열린 교무회의를 거쳐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7개월 만입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가 유죄로 확정된 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 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인해 조 씨의 의사 면허, 나아가 고려대 입학 취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산대가 이제 결정을 한 건데 아마 논란이 일어난 지 또 조사를 착수한 지 1년 만에 최종 결론을 내어놨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너무 네. 공교로운데 아니 또 정권 교체기에 그러니까 또 그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그러면 좀 전에 하든지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그 당선 이후에 인수 이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아무리 시간을 끌더라도 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는 시간을 끌 저는 명분은 없었다고 그럼 그 생각하거든요. 1월 27일 이후에 바로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했었어야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도대체 뭘 기다렸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선이 어느 쪽으로 가냐라는 거를 부산대에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게 결국은 대법원의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대학 측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일단 재판부 측에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다 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이를 모른 척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이게 뭐 사실 법원이나 아니면 아마 주장하는 측에서 조민 측에서 이걸로 인해서 당락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다. 뭐 이런 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약속이라는 게 컸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모교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뭐 네. 면접하러도 가보고 하는데 서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허위 자료를 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지면 취소되겠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어떤 형태로든 허위의 뭐 근거 자료를 내면 입학 취소 당하는 거를 감수하겠다라고 네. 돼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론 이것도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 측과 어떤 그 상대 측의 뭐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허위의 경력 자료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입학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이제 부산대 측에서도 공적 약속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보입니다. 자, 조민 씨가 한영외고를 졸업했는데 여기서 생활기록부도 수정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이게 대학 입학할 때 사용했던 그 스펙이 잘못됐다고 하면 고려대학교 입학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이미 예. 8개월째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하고요. 한영외고 측에는 이제 추가로 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고려대도 그래 되고 지금 부산 의전원은 됐으면 의사 면허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보건복지부도 이미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하려는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의사 면허는 공적인 면허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취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조민 측의 청문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좀 들어보고 하는 행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부산대의 결정에 걸린 시간보다는 훨씬 더 단축되지 더 빠를 않겠느냐라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법이 예정한 청문 절차 같은 것들이 거쳐지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이 SNS 글을 통해서 이거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아마 부산대 의전원 거를 했다라는 말씀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래는 예. 이런 이제 입학이나 뭐 자격과 관련한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는 집행정지를 잘 받아주는 편입니다, 법원에서. 근데 이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게 이 입학 취소의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다시 한번 어떤 사법 절차를 장기화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서 네. 결과적으로 제가 뭐 너무 무책임한 말이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책임한데 변호사인데 예. 저도 생각해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자, 조국 장관이 가불 선진국이란 북토크 뭐 본인이 쓴 책 같아요. 여기서 윤석열 정부 뭐 수사지휘권 폐지, 민정수실 폐지 관련해서 검찰 왕국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맞습니다. 법무부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검찰이 자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되기 전 임사 검증 시기를 회고하면서 네. 검찰총장 후보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의사 표시했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윤 검사의 실제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댓글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8258님 구독 인증합니다. 뉴스에 유머가 가미된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했던 게 한 개도 없는데 말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6515님 새로운 프로그램 하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립적인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8876님은 박 변호사님 YTN 입성 축하드리고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나와서 누군가 했는데 박 변호사님이 하셨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3363님은 옆집 오빠 같은 목소리가 아침에 듣기 좋네요라고 다 글을 주셨고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옆집 네. 오빠 같은 느낌 아니시지 않습니까? 약간 옆집 아저씨 같은 네. 느낌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읽으면서도 옆집의 아저씨가 맞겠죠. 그렇죠. 옆집 삼촌 아저씨 아재라고 하는데요. 그런 목소리지 뭐 오빠 목소리는 아니다. 네, 대신 사랑스러운 아재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의 강한 노효상 아나운서 또 서전남 순천의 천하람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